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 대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찌 보면은 어제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 저PBR주 이렇게 묶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차이호님께 드려볼게요. 어제부터 반응이 저PBR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닌데 어제 강력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으로 넘어왔을 때 위원님 그 영향력이 계속 강하다, 연속성을 가진다, 더 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인지 의견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 저는 신중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카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PBR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요소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PBR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 하나의 사례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사례, 작년에 이제 일본의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외국인들한테 문호를 개방했을 때 PBR들이 올라갔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30년 전도 그렇고 저 PBR주들은 외국인들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기대감을 한껏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조금 두 가지 갈립니다. 하나는 2월 달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떤 안들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PBR에 대한 정의죠. 과연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 PBR과 중후장대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 이제 중후장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쪽들에 대한 PBR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 방법 자체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접근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PBR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100%를 가지고 매매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100 중에서 한 20% 정도는 저 PBR주들에게 묻어두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나을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저 PBR이란 인식을 바꿔놓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펀드멘탈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선거 전까지도 정부가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근데 움직이면 묵직할 거예요. 네. 묵직할 거기 때문에 20%를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일본 사례를 본다라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8시 40분에 오는지 앵커가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셨다면 참조하셔야 되는데, 일본 이제 주식을 분석을 했어요. 오는지 앵커께서. 보니까 저 PBR주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성장주들 더 올랐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PBR이 올랐다, 우리도 올라간다, 이런 도식은 조금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정리 받아봤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확보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반응이 세게 나온 쪽이 강력한 수혜주라고 그 패턴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는 전략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트레이더들 기준으로, 네. 개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이쪽을 트레이딩 하고 싶어서 하실 분들이 저는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PBR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지주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기업들은 이런 이슈와 뉴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보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가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저 PBR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포트 한 켠에 이 종목군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 PBR, 성장주라든지 그동안에 주도했던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거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이미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다음 엇박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어제
어제와 오늘 며칠 동안 이제 올라온 것들 여기서 이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 주도주의 이제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잘못 뒤늦게 지금 쫓아가다가는 한쪽에서도 손실이고 또 다른 쪽에서도 손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현재 위치에서 이러한 테마성적인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에 관련한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일본의 패턴, 그래 연초부터 일본이 잘 갔지, 그러니까 우리도 잘 갈 거야, 외국인의 수급 많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방향성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정치적 성격도 약간은 있는 테마성 논리로 보는 것도 지금은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미국은 미국이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조언도 이따라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김수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을 더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자던 용이 깨어난다라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제 성장률이 올해 2% 미만이고 미국은 한 3%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을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요 얘가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가 지금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을 할 때 PBR이 올랐느냐 이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뒷받침됐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도식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저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경제도 살아나고 오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위원님, 저희 어제 올랐던 저PBR 종목 가운데 요거 하나만 따로 하나 봐주세요. 그러면 저희 기아, 현대차 실적 나올 때 가장 먼저 배당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게 포인트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위원님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늘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표정 변화 기아 중심으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맞는 저는 걸까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5,600억 원이 확정된 거고 3월 20일, 5,600원과 3월 20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8,000원 정도면 대략 한 5% 정도 수익이 확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 지금 이거 같은 기회를 같이 한 게 뭐다? 은행주. 은행주도 아직 배당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도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몇몇 기업들의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은 이미 12월 말일자로 배당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략 한 700여 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그때 주당 500원 배당할 때 그때 당시에도 3월 2일인가로 네. 배당일이 공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신다라면 지금 정말 매매할 게 없다. 내가 특별히 뭐 할 거 없다라고 본다라면 그거 잘 체크하셨다가 그 즈음에 주가가 좀 빠졌다? 그럼 딱 들어가서 배당 먹고 나오면 1년 예금은 거기서 뽑으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PBR 주로 정책 모멘텀을 강하게 가지는 쪽보다는 일단 3월 배당 모멘텀에 그렇죠.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일단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키워드에서도 또 한 번 이 이야기는 꺼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2차 전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좋다라는 시각으로 봤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바닥록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찬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슬슬 코스닥 쉬는데 코스피 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럼 많이 빠진 종목 괜찮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김수성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가볼게요. 테슬라 바닥론이라는 게 무게감이 있는 키워드로 지금 봐도 되는 건지,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에고프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커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포스코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2차 전지가 그 일부 종목이 올라서 그렇게 보인 건지도 보입니다. 매수 찬스 단어는 아직일까요? 테슬라도 아직 있고, 우리도?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제가 아마 지난 12월 말부터 동일하게 좀 말씀드렸던 뷰는 뭐였냐면, 신규 매수는 괜찮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추가 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에 기간 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사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왔고, 또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게임을 고려하시기보단 지금 우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왔는데, 저는 여전히 그 뷰는 그대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보다도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현대차, 기아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테슬라와 BYD가 전기차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가격 경쟁에 대한 이슈를 좀 안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리스가 포인트였던 거예요.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리스가 차지하는 이 비율은 2% 정도. 근데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차는 40%, 기아는 약 55%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 리스가 잘 팔리냐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걸 생각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가 가격적인 문제가 좀 일으킨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반사수의 급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팔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대체 브랜드로서 이제 현대차, 기아의 제품들이 조금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플러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황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수익률 게임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안정성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두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모멘텀 혹은 하이브리드 쪽을 타고서라도 안정적인 시세를 보이는 게 1차적으로 확인할 우리의 스텝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차 의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속 비슷한 질문 드려요. 그럼 언제는 항상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2분기라는 일단 힌트를 줬고 삼성 SDI도 그래도 2분기부터는 뭔가 성과, 이 성장도나 일시적 이런 메시지 자체는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시장이 폭발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2분기 키워드를 받아들여도 괜찮은 시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반응이 나올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2분기면 좀 너무 앞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죠. 지금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평상시 했었다라면 벌써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을 미리 얘기했었다라면 우리가 그 말에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실적에서 뻥뻥뻥 터졌죠. 따라서 그들 말에 있어서 우리가 양치기 소년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뭐 양치기 소년이다 아니면 제가 과거에 조선주의 비유를 들었던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조금 우리가 믿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2분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자동차를 많이 살까요?라고 본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몇몇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다들 진짜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 누가 또 차를 바꿀까? 이거는 글로벌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냉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좋아요. 무조건 비판은 보다는 희망을 갖는 걸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 희망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테슬라 관련해서 캐시우드 언니가 또 뭐 400억 달러를 해서 또 그걸 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 테슬라를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제 얘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 차 의원 얘기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 결국 주가가 이겨지고 있다라고 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테슬라가 4% 기술적 반등이 됐던 뭐가 됐던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따라가지 못했다라면 차 의원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인식을 하시던 안 하시던 여기에 관련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안 산다, 오히려 판다. 이런 결론이 지금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냉정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은 그거는 저는 의미 없다라고 봐요. 단지 주가 자체가 많이 소외되어 있고 거래량 자체가 이미 2023년 올라가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오늘 저희가 2차 전지 묶어서 보면서 포스코까지 저희가 같이 묶어놓긴 했는데 이건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다른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포스코홀딩스를 뭐로 봤죠? 2차 전지로 봤죠. 근데 지금 이제 저 철강. PBR로 보고 철강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배당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직 개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강 쪽이 된다면 포스코홀딩스는 배당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이제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자식들도 때로는 정말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뻐 보일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변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한때 2차 전지로만 봤지만 2차 전지를 빼고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세지만 2차 전지 빼고도 이뻐할 구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께서도 계속 포스코홀딩스를 얘기했었던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만으로만 봤을 때는 어려운 구석이 아직 확인할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딱 이거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장 먼저 저희가 그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3위를 확인해 볼 텐데요. 연 말부터 제약바이오 키워드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포인트는 계속 달라져 왔던 것 같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지녔던 질문은 주도주 성격, 트레이딩 영역 이 안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정말 나 주도주 했던 반도체 쪽에서 쉬어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 PBR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종목을 봤을 때는 사실 자금도 들어있고요. 뭐 실적 일부 종목 좋고요. 모멘텀 있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은 걸까요? 여기가 대안이 되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를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기별로 저는 봐야 되는 구간들이 좀 다르다라는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아마 작년 11월, 12월 달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거론드렸던 기업이 레오캠바이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오캠바이오를 그럼 아직도 좋게 보느냐? 좋게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트레이딩을 할 거냐? 지금은 아니죠. 좀 시간이 왜냐하면 걸린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내적 변수가 지금 많은 시기에는 결국 실적이 찍히는 쪽이 보다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HLB는 조금 다른 결이죠.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작년 11월, 12월 달에 움직였었던 한미그룹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대비 이쪽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확실한 혹은 이제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확실한 이 판매약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우선은 실적 우량주 쪽으로 좀 먼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위치에서 쫓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현실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SK바이오팜이 지금 제 시선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HLB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논외로 해야 된다. 어제 사실 매도 시그널로 저도 인식을 했는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 버리면 이제는 또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건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루머에 출렁거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고 그럼에도 이전과 본부장님 동일하게 가져가는 뷰는 대형주라는 게 힌트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왜 유리하냐면 뭐 R&D를 하든 뭔가 기술 연구를 하든 결국에 이제 자금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이 있어야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비용을 투자하면서 기업을 이끌어가고 뭔가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는데 자금이 없다면 결국 돈을 은행에 빌리든 아니면 최악은 주주들에게 빌려야 되는 상황들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유상증자 공시들이 가끔이 아니죠. 좀 자주 뜨는 나요, 섹터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처럼 대내 변수가 굉장히 산존하에 있을 때는 실적이 좀 찍히는 현금 보유율이 조금 높은 기업 위주로 저는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달 뒤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상장 폐지 관련 이슈에 따라서 또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오랫동안 안 나온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직도 조심할 구석이 있는 섹터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찍히는 이란 단서 달아주셨습니다. 이쪽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수급 쏠림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한번 정말 강하게의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아닌 걸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드는 건데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을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죠. 근데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제2의 땡땡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투자들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을 때도 PBR을 얘기하면 일본과 뒤이어서 제2의 PBR. 이게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23년 반도체 2차 전지 너무 좋았죠. 그러면 이들이 쉬어가면 제2의 2차 전지, 제2의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제약바이오 하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업이 개화하는 것들이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인공지능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진화하고 있고 2차 전지는 그때 당시에는 좀 빨랐습니다만 지금 좀 주춤해 있고 제약바이오는 임상을 해서 이것을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번 그 2014년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캠바이오 것처럼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처럼 CMO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5공장 만들기만 해봐라. 벌써 이제 4공장은 벌써 BEP 넘어섰다. 이제 이럴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빠르게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이제 제가 우리가 100 중에 한 20-30%는 PBR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것도 한 20-30% 정도는 묵직하게 끌고 가야 되는 오히려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인해서 호흡이 저는 좀 빨라졌다라고 봐요. 조금 톤다운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일 수 있고 LCB는 우리가 좀 한번 곱씹어봐야 될 충분한 해프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사가 이제 LCB에 대해서 이제 그 부인하는 얘기가 나왔죠. 루머에 대해서. 역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정말 확인을 할 수 없는 저희들조차도 그러니까 저도 증권 시장에서 꽤 오래 있어서 이게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항상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어제 만약에 이 뉴스에 놀래서 팔았는데 오늘 올라간다 안타까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회피했다라는 측면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되지 않을까 격려해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묵직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가벼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의 속도 좀 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5위 키워드도 정책주라고 볼 수가 있죠. 정책적인 그 방향성에 시장이 화답을 한 거였으니까요. 이쪽은 어떨까요? 오늘 가장 정책주 가운데 하나가 원격 진료주. 오늘 오후까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종목 많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오늘 장에서 나온 원격 진료 키워드를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유난히 강하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된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쪽이 우르르 올라오거든요.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2월 달부터 이 비대면 의료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한 투자자로서 저는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건 저의 개인적 느낌입니다. 뭔가 정책이 해가 바뀌면서 속도를 엄청 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이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들을 1월 달 해가 딱 바뀌고 나서 뭐 모든 산업 반면에 엄청나게 이제 공격적으로 좀 빠르게 이제 풀어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올해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비대면 의료 쪽 이쪽하고 저는 또 교육주들이 최근에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의료 쪽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이런 뉴스를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다음에 어딜까? 이거 다음에 어딜까?라는 계속 그 고민을 해봤었을 때 보통은 그런 원격 진료, 교육, 그다음에 출산, 저출산이 한번 나왔었고 지금 비대면이 한번 움직였고 났고,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교육까지도 저는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한번 돌려보시면 시세가 난 쪽은 저는 챙기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시세가 난 쪽을 사실 붙는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기준이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지? 하다가 또 안 좋은 네.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 덜 관심을 받지만 올라갈 요소들이 많은 쪽을 저는 미리 보는 게 이 뉴스의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순환매 활용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원님의 팁도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 초기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 관련해서 전 정부도 이제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의사 단체들의 그 반대거든요.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반대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서 저도 이쪽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의사 단체가 이것을 수용하는 지금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 단체들의 반발이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나온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법이 좀 더 김태선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아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제가 병원을 갔었던 사람만 원격 진료를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정부가 고시한 것을 보면 설 연휴부터는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갑자기 내가 지금 아파. 그러면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초진부터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의사단체들이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고 보면 저도 이거는 이제는 좀 새롭게 봐야 된다. 지금 시대 상황이 원격 진료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과거에는 기대주였다라면 이제는 올바른 정책주로 변했다. 이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정책주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추후에 계속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미국에서는 계속 좋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이어갈게요. 반도체 AI? 그럼 매일 고민되실 것 같아요. 내일은 반등 나올 테니까 가지고 있자. 여기 괜찮다. 그런데 내일 또 내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상승세 이거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시 지금 현재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 인공지능 생태계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을 이제 전공하시는 교수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00년전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봐야 되겠죠. 갤럭시 24와 XR2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좀 우리가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HBM 트리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짧게만요. 그럼 반도체 아직까지 시장 주도력 강하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과 그러니까 1, 2주 전과 비슷한 전략 구사해도 오케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은 좀 탄력을 잃었고 온디바이스는 좀 제외. HBM 쪽만 집중.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동일한 질문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금 여기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느 쪽에 지금 손을 내미는 전략을 추천하시는지도 동시에 듣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한국은 우린 한국인 거예요? 것 같아요. 언제는 막 커플링이고 언제 네. 디커플링이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 가지 좀 기대해 볼 건 내일 삼성전자 컨콜이 있죠. 네, 컨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보다 이제 다음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좀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세울 수 있는 카드 뭐 갤럭시 시리즈 이쪽보다도 HBM 쪽이 아닐까라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국내 기업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입장이 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번 컨콜에서 이 HBM 시장에 이제 점유율을 얼마만큼 더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컨콜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HBM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저도 HBM 쪽으로 일단 HBM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기술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수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서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그동안 잠시 쉬었던 선단 공정이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러한 쪽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 PBR 쪽에 현금을 쓰시는 것보단 저는 차라리 이 기술주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더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했을 때 저희가 이쪽의 조정은 기회다로 정리를 마침표 딱 찍어도 될까요? 그렇죠. 네, 저는
올해에는 이쪽은 조정의 기회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미국, 우리는 우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앞서 실적 이야기 해주시기도 해서 이것도 궁금하실 거데 짧게만 들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확인하고 갈까요? 뭐 별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현재 시대의 흐름에서 세론 뉴스로 작용이 돼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못 사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에서 기회를 조금 더 찾아보자.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두 분의 조언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